안녕하세요. 상담팀 라이프 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썸네일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손이 아파가지고 치료받으러 갔다가 이런 마사지기를 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휴, 어느 날 갑자기 강의 준비를 막 하고 또 일을 막 하고 이랬더니 여기 손등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구부려도 막 저리고 아프고 이렇게 손을 스쳐도 아프고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거든요. 제가 그 약을 잘 못 먹어서 병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정형외과에 가서 제가 상담을 받는 과정에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도 너무나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더니 너무나 좋았어서 그 사례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네, 뭐냐면 일단은 제가 정형외과를 갔다 그랬잖아요. 정형외과의 원장님이 제가 치과에 근무하는 거를 알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저희 병원 환자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원장님 저 손이 이래가지고 왔어요 해서 이제 사진도 찍고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 되게 염려스러워서 일단은 많이 써서 아프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왜 아프지 갑자기 나 이제 손 못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 걱정을 하고 이제 앉아 있었어요. 우리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충치겠지, 떼어야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말을 할까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원장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직업병이에요. 손을 많이 써서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손이 많이 써서 아플 것 같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는 원장님이 이제 사진을 딱 띄워서 얘기를 주시는데 여기 보이시죠? 손 마디마디마다 결절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디마다 결절이 생겼어요. 라고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뭐가 상상이 됐냐면 하악이나 아니면 뼈에 구강 안에 치조골 윤기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뭔가 씹거나 어떤 걸 할 때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턱관절 장애. 그게 이제 관절이니까 턱관절 장애. 힘줄이 그 결절 부위에 스쳐가지고 그래서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약간 감각신경이 있어서 저릿저릿하게. 그 순간 또 TMJ 상황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한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 상상이 되니까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원장님 혹시 입안에 치조골 윤기가 생기는 거랑 같은 이치일까요? 턱관절 장애로 통증을 느끼시는 거랑 같은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맞아요. 핸드피스 쓸 때 손이 이렇게 밀려서 이 부위가 여기는 이 부위가 결절이 잘 생기는 거예요. 자극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씹는 압력이 세면 치조골 윤기가 생기는 것처럼 뼈에 어떤 결절이 생기는 건 같은 위치예요. 힘이 많이 가해져서 그런 거예요. 손을 좀 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 어땠겠어요? 나는 이미 이 질환에 대해서 내가 아는 형태로 상상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비유가 됐잖아요. 이 손이지만 치조골 윤기와 턱관절 장애와 같은 위치로 내가 아픈 거구나.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네, 어떤 예방이 필요하겠네 라는 거에 대한 것까지 제 스스로 이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실장님 일할 때 좀 불편하겠지만 스프린트 좀 해야 돼요. 우리 턱관절 장애 있는 사람들 뭐 해요? 나이트 가드 하거나 아니면 스프린트 하죠. 교합 안정 유지 장치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손을 쓰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스프린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고정형으로 하게 되면 일할 때 불편하니까 고정형이 아닌 탈부착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일할 때는 좀 빼놨다가 내가 쉴 때는 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온열 치료도 좀 하고 전기 자극 어떠한 치료도 해야 돼요. 물리치료 해야 돼요. 시간이 없겠지만 하고 가세요. 이 치료가 왜 필요한지를 내가 납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없는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물리치료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니에요. 저 하고 갈게요. 라고 하고 물리치료까지 받고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에 바로 검색했어요. 내가 병원에 자주 못 갈 거니까. 네, 스프린트를 하면서 이 물리치료기. 네, 마사지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절대 뭔가 광고나 이런 거 아니에요.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가 제 돈으로 내돈내산 한 건데 온열도 되고
그리고 손목까지도 마사지가 되고 지압이 되고 이래서 손에 좀 무리가 많이 갔을 때 쓰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질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예방을 하고 손을 좀 덜 써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그렇게 길지 않게 됐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치과에서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가 어떠한 부분에 좀 이해도가 있을지, 주부라면 살림에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남자분이라면 차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집을 짓는 거, 뭐 여러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아니면 교합력이 세신 분들은 아스팔트에 길을 걷는 것보다 비포장도로에 길을 걸을 때 다리에 오는 피로도가 어떠냐, 그런 거에 따라서 치아도 그렇게 손상을 받고 피로도를 느낀다, 그러면 아플 수 있다, 이런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 그 비유로 인해서 상대가 그 상황을 상상하게끔 만들면 그 상대는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되는 그 진료를 스스로가 납득하게 되고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상담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상담이 난 너무 어려워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 비유와 상상요법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의 상담이 훨씬 더 쉬워지고요, 동의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한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라도. 저는 양치 관리 안내할 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차 세차. 환자분 차 세차 해보셨죠? 손 세차 해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거품으로 이렇게 문 떼고 물로 쏘는 건 양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휠이 잘 안 닦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휠은 따로 또 한번 닦아주죠. 그게 치간 칫솔을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분 뭔가 비 오거나 할 때 얘가 좀 지저분해지지 말라고 표면에 발수 코팅 역할도 하잖아요. 그게 각을 쓰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왜 그렇게 우리가 가글도 해야 되고 치간 칫솔 치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 설명을 하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설거지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상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아, 이거 치과 진료에 조금 적용해서 설명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한 경험들을 좀 많이 하시고 환자분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잘 비유해서 환자가 상상하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상담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상담 노하우가 조금은 여러분들의 상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